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 부산인데요. 네. 부산 그 남구 대연동의 그 재개발 그 구역에 그 신축 아파트 그 청약 통장으로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네.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계약서 쓸 당시에는 부산 이 지역이 조정구역이 아니었었는데 네. 그 계약서를 쓰고 두 달인가 이래 지나가지고 부산 그 구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빼놓고 전부 다 조정구역으로 전부 다 묶였거든요. 네. 묶였는데 그 나중에 그 내후 2023년도에 입주인데 네. 그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어. 아니면은 전세를 놔도 되는 건지 그게 네.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첨된 아파트 주변으로 그 재개발 지구가 그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 네. 또 그 지금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네. 있고 하나는 또 그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그 저기 아파트가 그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네. 한다는데 그런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제 아파트도 좀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향후 전망 같은 것 좀 궁금해서 연락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으신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푸르지오 대연동에. 플라센트라고 그 대우건설에서 지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산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지금 분양에 당첨되어 있으신 상황인데 첫 번째 궁금하신 게 계약서 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추후 지정이 네. 되면서 내가 입주하고 나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전세를 놔도 되는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대연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공급 계획이 있고 또 힐스테이트 같은 좀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아파트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향후 전망 소장님과 함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뭐 굳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굳은 일은 있는 건 아닌데. 예. 아, 목소리가 되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직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직장 생활은 좀 어떠세요? 뭐 그냥 하고 그냥 그래요.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연동에 있는 대연동 일대가 전부 다 싹 바뀌는 구역이잖아요. 일단 제가 당첨된 그쪽은 전부 다 재개발 그 붐이 불어가지고요. 한 지금 우암동까지 해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자, 일단 저 워낙 서울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지방은 잘 모르는데요. 네. 부산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일단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해연 동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산에 남구가 일단 아주 좋은 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남구가 좋은 구역이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지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조정 지역으로 묶였죠, 그죠? 작년 아마 2020년 11월쯤에 묶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2020년 8월 달에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쓸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구역이 아니었다가 다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오르니까 특히나 부동산이 또 달아오르니까 부산이 달아오르니까 조정 구역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쪽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부산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부산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2의 도시인데 당연히 서울 따라가죠. 부산에 이제 가늠하는 지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대장 아파트급하고 거의 뭐 부산에 있는 1등 아파트들 있잖아요. 두 개가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북이 더 올라가면 당연히 부산의 가격들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서울이 당연히 또 조정을 받거나 뭐 내려간다 그러면 부산도 당연히 따라서 내려가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제가 보니까 이제 KB 우리 맨날 매주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나와요. 지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상승폭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구도 마찬가지고 부산 전체가 계속 아직까지도 소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그러니까 상승폭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상승이 꺾였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던 게 약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얘가 꺾였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네. 가고 있는 상태고 서울이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출을 규제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다시 매수를 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긴 했는데 이게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항상 그랬지만 우리 그 수요를 누르면 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눌려 있다가 다시 반동으로 향후에 더 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더 걱정이 되는 바인데 뭐 일단은 정부 정책상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어떤 방향으로든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님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였잖아요. 1번이 지금 네. 계약을 할 시점에 계약 시점에 비조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계약 후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조정 지역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유만 하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전세를 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네. 네. 이때 당시에 계약 시점에 우리 시청자님이 주택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무주택자셨어요? 없었어요. 아, 무주택이었어요? 예. 그러면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주택자셨다면 계약 네. 시점에 비조정이었으면 뒤에 거 네.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예. 2년 보유만 하시면요. 예. 그 이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세를 놔도 된다 말씀이시죠? 네, 전세 넣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네. 전세를 놔야 되는지 아니면 2년 뒤에 비과세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이 두 가지 선택에 하나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뭐 그 근처에 인근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겠지만 이제 네. 그런 거겠죠. 좀 확답을 듣고 싶으신 거겠죠. 예, 내가 그렇죠. 생각하고 예. 있는 게 맞는지.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프루지오 클라센트라 그러셨죠? 여기가 네. 대연 4구역입니다. 그죠? 네. 네. 네, 위쪽에 보면 아주 큰 구역으로 해서 지금 대연 3구역이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또 8구역이 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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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우암이라고 있죠? 예. 우암 2구역 있죠? 네. 그 옆에 보면 또 1구역 있죠? 예. 그리고 또 저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또 뭐 가뭄인가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또 위에 또 롯데캐슬 레전드가 있고요. 그죠? 든든하게 예, 버티고 예. 있고 또 위쪽에 예. 또 힐스테이트도 있고 아래쪽에 또 프루지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전체가 하나의 그 아파트 단지 벨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서울로 치면 뭐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뉴타운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있던 재개발 구역으로 몰아가지고 하나의 통합적인 재개발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아파트로 만드는 게 이 뉴타운이었잖아요. 네. 그런 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예. 전체가 크게 아주 여기까지 포함해서 예, 예. 이렇게 다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역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대가 전체가 완전 탈바꿈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구역이 작은 구역 하나가 신축 아파트로 들어서는 것보다 전체가 신규 단지가 하나의 벨트로서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서 올라오면 그거는 가치가 달라져요, 완전히. 예. 훨씬 더 상승폭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입지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요. 네. 입지 자체가. 특히나 남구는 또 교육시설도 많고 또 여기는 인근에 대학교들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교가- 고등학교고. 예. 예, 근데 대학교도 뭐 세 지금 군데나 근데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당첨된 그 아파트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아, 예,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단점으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네. 좀 멀리 가야 되죠? 네네. 석포초등학교입니까? 석포초등학교랑 뭐 여기 우암초등학교인가? 예. 걸어서 있는데- 뭐한 어. 애들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예, 좀 많이 걷는다고 가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대신에 뭐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 아, 예. 인터넷에서 그건 저도 읽었습니다. 예, 셔틀버스 예. 운행하고요. 그리고 네. 예. 우리 초등학생 가진 주택을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 많을까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없는 가족이 많을까요? 그 전체 제가 인구로 아니- 봤을 때. 당연히 초등학교가 없는 가정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 산다 그러면 여기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예,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겠죠. 네. 그런데 그 외적인 가구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 물론 초등학교까지 가까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는 인근에 전체가 탈바꿈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향후에. 예. 선생님은 그래서 2년 뒤에 전세를 주는 게 낫죠. 뭐 몇 바퀴 더 돌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게 다 아파트로 바꿈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입주하고 제가 주변에 들은 말로는 신축 아파트는 5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그러던데 그 말은 맞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봤을 때요. 네.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5년이 지나가도 예. 5년이 지나도요. 예.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잠깐 가격은 흔들려요. 예.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향후에 부산도 제가 이게 잠깐 그 입주 물량들을 보다 보니까 2022년, 23년이 조금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건 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다만 요즘은 전세를 한번 주게 되면 거의 4년은 그냥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4년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큰 뭐 경제적인 충격이나 우리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산의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고.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물론 이 아파트가 입지가 더 좋아져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막 몇 개 들어온다든지 뭐 바로 옆에 뭐 백화점이 생긴다든지 학교가 아주 좋은 게 들어온다든지 해서 그 개별 상품적으로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죠. 현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가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584조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584조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600조가 넘어가요. 그죠? 그럼 20조가 더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돈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자산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딱 그거잖아요. 70년대 새우깡이 50원이었는데 지금 이 새우깡의 가격이 1,6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3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새우깡이라는 거는 이 새우깡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원료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우깡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우깡 가격이 한 번이나 내려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 가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시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나마 여기는 또 주거벨트가 완전 성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대단지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쭉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